최근 일본 언론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를 제2의 손흥민이 될 선수라며 집중보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8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지난달 29일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선수로 떠오른 정우영. 올 시즌 팀이 치른 8경기 중 7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22살의 어린 선수가 이렇게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하자 일본의 축구 매체 더월드는 19일자 기사를 통해 정우영은 손흥민처럼 성장할 자질이 있다 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했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손흥민 2세, 기대치도 높은 22세, 바이에른이 육성한 한국인 미드필더가 약동. 프라이부르크는 라이프치히와 대전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동점탄을 터뜨린 선수는 올 시즌부터 팀에 합류한 정우영이다. 한 점 뒤진 63분, 왼쪽 사이드로부터의 크로스에 머리를 맞춘 정우영, 골네트를 흔들며 동점골을 뽑는다. 수비수의 마크가 허술하다고 보이자 키커에게 자신의 조금 앞으로 크로스를 보낼 것을 지시, 요구대로 온볼에 프리한 상태로 머리를 맞춰 귀중한 승점 한 점을 획득하는 데 공헌했다. 빗셀 고베에서 뛰었던 정우영과는 다른 22세, 바이에른 아카데미에서 활약한 정은 18-19 시즌에 1군 팀에 데뷔했다. 이듬해부터는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 지난 시즌 26경기 4골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도 벌써 3골을 넣는 등 유망주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분데스리가에서 결과를 남기고 세계 유수의 플레이어로 발돋움한 손흥민 같은 성장도 가능하다. 윙 포지션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득점 능력도 뛰어나 손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 약진하는 플레이어가 앞으로 새로운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B클럽의 유스에 있어도 대부분은 1군에 오르지 못하고 끝나는데 1군으로 플레이했다니 대단하다. 정확히는 한 경기. 한국은 전방의 재능들이 바로바로 나오는구나. 일본은 수비는 좋은데 전방이 지도 방식의 차이 때문인가? 혼다가 공격수는 성격이 안 좋은 것이 좋다고 말했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일본인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이기주의와 성격이 나쁜 건 다른 것 같은데 호날두의 성격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지도 방침의 차이. 정도, 흥민도 젊은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다면 한국의 육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 아닐까? 시합에 이기려는 승부사 근성을 대륙의 분들은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은 선수가 나온다. 일본은 시합을 지배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축구를 다른 게임처럼 파악한 결과 요령 있게 패한다. 억척스러움, 아득바득, 탐욕, 투쟁심 이런 것들을 한국 공격수들에게 강하게 느낀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일본의 공격수는 예쁜 플레이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안 느껴져. 우리 일본이 강하지 않은 포지션이 아니라 국민성부터가 맞지 않아. 반대로 연계나 이타정신 같은 것이 필요한 미드필더나 수비수는 일본인에게 맞지만 비겁함이 부족하다는 말도 계속 듣고 있지. 그냥 개성이 강한 것이 한국, 조직력으로 보충할 생각이었던 것이 일본. 둘 다 벽에 부딪힌 후로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지만 유럽 같은 곳에선 잠재력이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육성 방식이지만 일본은 약점을 없애는 육성 방식이잖아. 개인이 골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타입이 잘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요. 플레이에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담는 방식이 공격수로서의 적성을 나오게 한다고 생각해. 이것은 대륙과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고, 일본인은 결정력도 없으면서 괜히 폰만 잡고 싶어 하니까 오카자키 정도로 걸쭉하게 플레이하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통하지 않아. 압도적으로 한국인 공격수 쪽이 좋다. 피지컬의 차이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고기를 먹이는 식생활. 여기서 일본과 피지컬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올 시즌 5대 리그 일본인 총득점 4점, 올 시즌 5대 리그 한국인 총득점 15점. 공격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게다가 최다 득점자는 요시다 마야의 2골이야. 일본인은 공격수가 적성에 맞지 않은 걸까? 챔스 출전은 양국 모두 제로. 미나미노 나왔었잖아. 이 선수는 정말 잘해. 쿠브와 이강인으로 떠들썩하지만 이 선수는 그 두 명과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해.
엔도의 경기를 보려고 틀었다가 엄청 잘하는 아시아인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음. 정우영의 플레이를 본 적은 없지만 계속 주목받는 선수보다 이런 선수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손흥민만 해도 함부르크 시절에는 한국 언론이 전혀 호들갑 떨지 않았다. 그 후의 활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 보니 이승우나 백승우는 난리였지만 이젠 보통 선수. 잘못하면 이대로 사라질지도 몰라. 이강인도 수상하고, 일본도 쿠보로 너무 떠들어서는 안 되고 나카이를 너무 치켜 세워서도 안 된다. 나카이 등은 유망주가 틀림없지만 아직 유소년 수준. 최소한 어디라도 좋으니까 1군 팀에 오르고 일본 대표가 현실적인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치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카이 타쿠히로 17세, 레알 마드리드 유스 소속 유망주. 프라이부르크도 꽤 좋은 팀이죠. 정우영은 지난 시즌에 출전 기회를 더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활약을 했었다. 분데스의 일본인 모두를 더해도 우영 쪽이 한 골 더 많으니까 좀 더 골을 넣어주길. 정우영도 A 대표팀에 전혀 불리지 않았고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빠졌어. 아직 앞으로의 선수겠지. 정우영 선수는 이번 달 A 대표팀에 소집된 바 있습니다. 한때 유망주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이 좋았다는 거구나. 재능에 보고네요. 그렇지만 일본도 지지 않아요. 서로 진지한 승부로 레벨업 해나갑시다. 활약하고 있는 건 황희찬 정도잖아? 보고는 과한 느낌. 지금 정우영의 나이대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척척 득점하고 있었지. 그러니 정우영도 이번 시즌 프라이부르크에서 12득점 정도를 올리는 활약을 해주길. 그리고 지난 시즌도 이번 시즌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활약을 하네. 좋은 선수. 가까운 장래에 빅클럽으로의 이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확실히 바이에른 때 안첼로티가 획득하기를 열망했던 선수였던 것 같아. 프라이부르크에 정착했으니 기대가 된다. 미래에는 빅클럽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재구나. 이강인보다 장래가 유망한 걸까? 어느 쪽이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유럽의 집단으로 데려가잖아. 스모의 몽골이 일본으로 스모 선수를 데려가듯이 중학교 때쯤에 가겠지. 이승우? 이강인? 맞나? 이 선수들도 그 방식이었지. 한국에서는 육성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일까? 잘 알아보고 발언하는 편이 좋아. 집단으로 가는 곳은 일본 쪽. 한국은 소수정예라고 해야 해. 그 소수가 많은 골을 넣으니 많이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걸까? 손흥민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이청용 같죠.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스포츠든 이제 대중문화에서 한국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태구나.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빠져 있는데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공부 부족. 그것은 한국 측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문해들이 믿고 있을 뿐 현실은 세계에서 미움받고 있다고. 너는 그 뉴스를 믿으려 하지 않는 문해일 뿐 조금은 현실을 봐라 내두이. 한국은 차례차례 좋은 공격수가 나와서 부러워. 일본인은 작고 연약한 이선의 꼬맹이뿐. 정우영 선수는 18일 홀란드, 그나브리 등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선정한 8라운드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정우영 선수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